집합 기출문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부터 풀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는 스스로 풀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먼저 9번 문제 풀 건데 이런 문제 푸실 때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푸는 게 좀 더 간편하게 풀 수가 있는데요. 먼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A하고 B의 교집합부터 생각을 해보면 2라는 원소하고 6이라는 원소가 교집합의 원소가 될 테니까 이 6을 표시해주고 나머지 원소들을 다 표시를 합니다.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뺀 부분, 이 뺀 부분에 모두 원소들의 합이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8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므로 1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8 해가지고 답은 16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도 좀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 한번 살펴보시면요. 등번호가 2의 배수 또는에 한번 표시를 합니다. 3의 배수인 선수는 모두 25명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등번호가 2의 배수인 선수들의 집합을 A라고 할 거고요. 등번호가 3의 배수인 선수들의 집합을 B라고 하면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5라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A 합집합 B가 넘버가 25다 적어놓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은 2의 배수인 선수와 등번호가 3의 배수인 선수의 수가 같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NA와 그렇죠. NB가 서로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번호가 6의 배수인 선수는 3명이다. 뜬금없이 6의 배수가 나온 게 아니겠죠. 2와 3의 최소 공배수가 6이죠. 즉 2의 배수인 동시에 3의 배수인 게 6의 배수가 되니까 뭐다? 6의 배수인 선수의 집합은 그쵸? A 교집합 B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3이다 라는 거를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등번호가 2의 배수인 선수의 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넘버 A 합집합 B, NA, NB, NA 교집합 B 넘버가 나오면은 여러분이 배운 공식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뭐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입니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어떻게 구합니까? NA 더하기 NB에다가 중복된 거 A 교집합 B 중복된 거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문제 주어진 거 다 대입하면 되겠죠. 25는 NA하고 NB가 같으니까 2NA라고 적으면 될 거고요.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러므로 NA는 얼마다? 28 나누기 2에서 14. NA가 뭡니까? 등번호가 2의 배수인 선수의 수니까 결국 답이 뭐다? 답이 14라는 거죠.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문제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구할 때 2의 거듭제곱으로 구했었는데 여기는 제한 조건이 가하고 나라는 제한 조건 하에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nx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원소를 최소한 2개 이상은 가져야 되고요. 일단 나 조건이 포인트인 것 같네요.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곱은 6의 배수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일단 6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집합 x는 어떤 원소를 가져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5하고 7은 6의 배수를 만드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겠죠. 그래서 6의 배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룰을 따라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3, 4 이 두 개를 집합 x의 원소로 갖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6이라는 원소 하나만 갖더라 하더라도 모든 원소 곱하면 6의 배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고려해야 되는 조건이 가조건이죠. n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조건을 고려해 줘야 되고, 첫 번째는 3하고 4를 둘 다 가지니까 뭐 굳이 원소의 개수가 2 이상, 뭐 당연히 2 이상이죠.
3하고 4를 반드시 가지므로. 그래서 첫 번째 3과 4를 반드시 같도록 하는 A의 부분집합 X의 개수는 그렇죠. 2의 세제곱이죠. 3하고 4는 고정해 놓고 5라는 원소를 같거나 같지 않거나 6이라는 원소 같거나 같지 않거나 7이라는 원소 같거나 같지 않거나 옵션 두 가지.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2의 세제곱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6을 반드시 같도록 먼저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이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생깁니까? 이 n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고려해 줘야 되죠. 그런데 이게 4제곱은 6을 반드시 갖도록 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죠. 그럼 뭐만 빼주면 되는 겁니까? 네, 원소 하나만 빼주면 되죠. 왜 하나만 뺍니까? 6이라는 집합, 여기 6을 반드시 갖도록 하는 x, a의 부분집합 x에서 6 이외의 다른 원소를 갖도록 만든 거에다가 6 자기 자신 한 개만 빼주면은 6을 반드시 포함하고 원소의 개수가 2 이상인 그러한 부분집합 x의 개수를 만든 겁니다. 자, 이제 신나가지고 1번 더하기 2번 해가지고 23이 답이다 하면 안 되고요. 세 번째 어떤 거 고려해 줘야 하냐면요. 중복되는 거 3과 4도 가지는 경우 6을 가지는 경우 여기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경우를 빼줘야 되는데 뭐가 중복이 됩니까? 3, 4, 6을 모두 갖는 그러한 A의 부분집합 X의 개수는 2에 제곱해가지고 4가 되겠죠.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8 더하기 15에다가 4를 뺀 게 이제 최종적인 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 답은 19. 그 다음 1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문제 56명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AB의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AB 중 적어도 한 곳에는 반드시 가입하였다. 그리고 A하고 B에 가입한 학생이 각각 35 그리고 27명이다 라고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가조건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적어도 한 곳에 반드시 가입하였으니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56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적어도 한 곳에는 반드시 가입을 하였으니까 A 합집합 B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학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나에서 알 수 있는 거는 NA가 35라는 거 그리고 MB가 27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NA 합집합 B 보면은 우리가 배운 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인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뭡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56, NA 35, NB 27. 그러므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나온다 라는 거죠. 그래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얼마다? 6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뭐 물어보고 있습니까? 동아리 A에만 가입한 학생의 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동아리 A에만 가입한 학생의 수는 NA에서 뭐 빼면 됩니까? 네, B에도 가입한 학생 수인 N A 교집합 B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35 마이너스 6 해가지고 답은 29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전체 집합은 20 이하의 자연수 모두 가지고 있는 집합이고요. 그거의 부분 집합 A하고 B가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얘가 뭔지 일단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죠. 그리고 A 여집합 교집합 B는 B에 대한 A의 차집합이죠. 그래서 A에 대한 B의 차집합, 합집합 B에 대한 A의 차집합 한 개 1, 3, 8 얘네들을 원소로 갖는다 하였습니다.
일단 좀 해석이 안 되면 벤 다이어그램을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해석이 안 되는 경우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뭐 대충이라도 한번 그려봅니다. 그러면 어느 영역에 1, 3, 8이 포함된다라는 건가요? 이쪽 영역, 여기랑 가운데 빼고 이쪽에 뭐가 들어있다? 1, 3, 8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거죠. 근데 1하고 3은 어디 있습니까? 우와, 여기 있네요. 1하고 3은 여기 있죠. 그래서 1, 3은 여기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8은 어디 있을까요? 8은 이제 여기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어떻습니까? 자, 이제 남은 게 얘 a-1이 8이 될 수도 있고 얘가 8이 될 수도 있고 얘가 8이 될 수 있어. 8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경우를 다 차근차근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부터 할까요? a-1이 만약에 8이라면은 즉 a가 9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불상사가 발생을 하냐면은 여기 a 대신 9 대입해 보세요.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7 여기 이 값이 9의 제곱 81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7 해가지고 얼마 나옵니까? 뭐 38입니까? 야, 그럼 어떤 불상사가 생긴다? 전체 집합은 20이하의 자연수인데 38이 나와버렸죠. 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말도 안 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후보 탈락. 얘 안 돼. 얘는 8이 되면 안 돼. 그래서 이 경우 일단 제껴 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느 경우 하면 됩니까? 두 번째는 이제 얘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7이 8이 되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7 이퀄 8. 그러면 얘 딱 보는 순간 인수분해가 될 것 같나 될 것 같지 않나? 안 되죠. 자연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고 뭐 굳이 이거의 근을 구해보자면 a는 프리마 다시 a는 2 프리마 루트 19죠. 2 프리마 루트 19.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전체 집합이 20이하의 자연수인데 얘들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이 경우도 안 된다. 그럼 끝났죠. 결국에 얘도 8이 안 되고 얘도 8이 안 되고 얘도 8이 안 되고 얘도 8이 아니니까 얘가 8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므로 뭐다? a 플러스 2가 8이구나. 즉 a가 뭐다? a가 6이라는 거지. 그럼 뭐 이제 끝났잖아요. a가 6이니까 이게 5고 이게 8이고 그리고 이게 3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7이니까 5네요. 그래서 교집합의 원소가 5고 여기 8 뭐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건데 뭐 문제는 a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a가 6이다 문제 풀고 넘어가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넘어갈게요. 뭐 15번도 그냥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일단 뭘 해석을 하냐면은 여기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얘가 뭐죠? 네, 이거 보는 순간 뭐 드모르간의 법칙 떠오르죠.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5개 들어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뭐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수업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이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는 이 그림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원소가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편의상 원소의 개수를 좀 집어넣겠습니다. 왜? 문제를 좀 푸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원래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 안에 원소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저는 원소의 개수를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가 50이고 교집합에 12 그리고 여기 5 이렇게 들어갔다 라고 문제에 되어 있죠. 이제 문제에서 뭐 물어보고 있냐면은 A에 대한 B의 차집합 이쪽 부분이죠. 합집합 B에 대한 A의 차집합 이쪽이랑 이쪽에 있는 원소가 총 몇 개냐 물어보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50에서 12 마이너스 5 하면 그게 답이라는 거지. 그러므로
답은 뭐다? 50 빼기 12 마이너스 5 해가지고 답은 33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거창하였지만 뭐 그냥 풀다 보면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8번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18번은 집합이 3개 나오죠. 뭐 일반적으로 집합 3개 나오는 문제는 잘 없지만 집합이 3개 나왔을 경우에는 여러분은 수준에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주어지니까 너무 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수강생이 35명인 그러한 학원에서 자격증이 3종류 A, B, C가 있다라고 하는데 A가 21, 뭐 B를 취득한 학생 18, C를 취득한 학생 15, NA, MB, NC가 주어져 있고 어느 자격증도 취득하지 못한 수강생이 3명. 이 학원의 수강생 중 3자격증 모두 취득한 수강생은 없다. 이때 뭐이 구하여라? 2종류의 자격증만 취득한 수강생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는 게 좋겠죠.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너무 타원처럼 그렸나요? 이게 자동으로 그려준다고 너무 대충 더 그리는 것 같아요. 일단 전체 수강생이 35명, 그리고 어느 자격증도 취득하지 못한 학생이 3명. 그럼 여기서 뭐 알 수 있는 거는 여기 A, B, C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 NA, MB, NC A합 집합, B합 집합 C 여기 32명 들어가 있다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문제에서 세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학생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아무도 없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은 각 영역에 들어있는 학생을 여기 A명 있다 그러고 여기 B명, 여기 C명, 여기 D명, 여기 E명, 이 영역에 F명의 수강생이 있다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편의상 여기 A명 있고 B명 있고 이 영역에 C명, D명, E명, F명의 수강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 거야. 문제를 좀 편하게 풀기 위해서 하였습니다. 그럼 일단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2종류의 자격증만 취득한 수강생의 수는 B 더하기 D 더하기 F의 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B 더하기 D 더하기 F는 총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다 적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NA, 즉 A 더하기 B 더하기 F가 21명이라 돼 있고요. 그 다음 B를 취득한 학생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8. 그 다음 D 더하기 E 더하기 F가 얼마다? 15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또 알 수 있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 이게 32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거 다 더하면 32 돼야 되죠. 35 빼기 3 해가지고 32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이 위에 세 식을 한번 살펴보면은 B가 2개, D가 2개, F가 2개 중복이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게 B 더하기 D 더하기 F니까 위에 있는 세 식을 다 더한 다음에 아래의 식을 빼버리면 B, D, F 2개씩에서 하나씩 빼지니까 B 더하기 D 더하기 F만 남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모든 식을 더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A가 B가 2개. 그냥 BDF 먼저 적을게요. D가 2개, F가 2개. 그다음 나머지 C, E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한 값이 54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끝났죠. 그래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버리면 B 더하기 D 더하기 F는 어떻게 됩니까? 54 빼기 32 해가지고 답은 얼마다? 답은 22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1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교과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을 텐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학급 학생 전체 학생 수가 30명이고 봉사활동 A, B에 신청한 학생의 수가 A를 신청한 학생 수와 B를 신청한 학생 수의 합이 36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 A, B를 모두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부터 먼저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NA 더하기 MB가 3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A를 신청한 학생 수와 B를 신청한 학생 수의 합이 36이라고 했으니까 NA 더하기 MB가 36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체 학생 수는 30명이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모두 신청한 학생 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N A 교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얼마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됩니까? 예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배운 공식은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죠. N 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MB 바로 적을게요. 36 빼기 N A 교집합 B 맞나요? 그런데 N A 합집합 B는 뭐보다 작아야 될까? 지금 문제에서 학급 전체 학생 수가 30명이라 돼 있죠. 그러면 결국 NU가 30이라는 게 아마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NA 합집합 B는 뭐보단 작아야 된다? NU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인 3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36 빼기 N A 교집합 B가 3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은 N A 교집합 B는 최소한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6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므로 최소값 M을 우리는 구했습니다. M이 6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알 수 있는 게 이것도 자주 쓰이는 거니까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NA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당연히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더 작을 것이고 B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당연히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작겠지. 그래서 아래 위로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NA 더하기 NB가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2 곱하기 N A 교집합 B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러므로 36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2 곱하기 N A 교집합 B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N A 교집합 B는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18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끝났잖아. 최대값 얼마? 최대값 18. 그러므로 M 더하기 M의 값은 답은 26이더라. 교과서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풀어보셔가지고 교과서 문제를 열심히 푸신 친구들은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21번 보죠. 21번은 집합 A가 주어져 있고 집합 A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의 X에 대하여 이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X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조건과 나조건을 만족할 때에 이 원소의 합의 최대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았네요. 가조건 X와 1, 2, 3의 교집합은 이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X는 무조건 2를 포함해야 되고 뭐는 포함하면 안 된다? 1하고 3은 원소로 가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원소를 모두 더하면 홀수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집합을 직접 구성해 보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전체 집합을 A로 보고요. 부분 집합 X가 있는데 2는 반드시 가져야 되고 1하고 3은 반드시 갖지 말아야 되죠. 그럼 남은 원소가 4, 5, 6, 7이 남아 있는데 이 x의 원소의 값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 하려면은 남은 4, 5, 6, 7을 최대한 여기 안에 많이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큰 수부터 차근차근 집어넣어 보세요.
7 넣으면 합은 9에서 홀수고 6 넣으면 합은 15에서 홀수죠. 그런데 여기에 5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5를 집어넣으면은 짝수죠. 20이 돼서 짝수니까 4까지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최대값은 얼마다? 다 더해보세요. 19 됩니까? 2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4 해가지고 결국에 최대값은 19라는 사실을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문제 풀겠습니다. 22번은 살짝 까다로울 수 있는데 잘 따라와 보세요. 전체 집합을 자연수의 집합으로 주었고요. 그거의 부분 집합 A는 원소가 4개를 가지고 있고 모든 원소의 합이 21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수 K에 대하여 상수라고 하면 어떤 고정된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집합 B를 X 더하기 K A의 원소에 X는 여기서 A의 원소이고요. 이때 가조건과 나조건을 주어졌습니다. 그럼 문제 분석부터 먼저 하도록 할 텐데 대략적으로 문제 분석을 위해서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요.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A교 집합 B가 가조건에서 4하고 6이라 했고요. 그리고 집합 A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4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A하고 B라는 원소를 갖는다 라고 이렇게 주어 놓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 일단 집합 B는 정의에 의해서 x 더하기 k라고 했죠. 그리고 x는 a의 원소 ab 4, 6이 여기 들어가는 x다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집합 b를 다음과 같이 둘 수 있겠죠. a 더하기 k, b 더하기 k, 그리고 4 더하기 k, 6 더하기 k, 이게 집합 b가 되겠죠. 그리고 명백히 k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왜 k가 0이면 안 되죠? k가 0이면 a하고 b가 똑같은 집합이 돼서 a교 집합 b가 4, 6이 될 수 없죠. 그리고 a, b, 4, 6이 다 다른 원소죠. 그러므로 a 더하기 k, b 더하기 k, 4 더하기 k, 6 더하기 k도 다 다른 원소가 되어가지고 집합 b 또한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될 겁니다. 이 정도까지 분석을 하고요.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를 쭉 보니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조건인 나 조건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A합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이 40이라고 하였네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용을 하냐? 우리 그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죠? N 원소의 개수 가지고 A합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이거는 NA 더하기 NB 빼기 N A교 집합 B. 그런데 이게 원소의 개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원소의 합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은 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 직관적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기호를 S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S라고 하는 거는 원소의 합이라고 합시다. 즉 A합 집합 B의 원소, 모든 원소의 합은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 더하기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에다가 뭘 빼면 된다? A교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빼면 되겠다. 얘를 나 조건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용하지 않은 조건인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21이라는 걸 이용을 하여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나?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A 더하기 B가 1이라는 사실까지 이용하겠죠. 4 더하기 6 더하기 A 더하기 B가 21 돼야 되니까 A 더하기 B가 21이 된다라는 걸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합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 40, 이거는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 21 더하기 SB는 뭡니까? A에다가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에다가 K만 4번 더 더하면 되죠. 4K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합 10이죠. 우와, 뭐가 나옵니까? K를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계산해보면 K가 2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거의 다 했습니다. 우리는 집합 B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가 있다. 집합 B는 A 더하기 2 4 더하기 2 6 더하기 2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이제 뭘 생각해보면 됩니까? 이제 뭘 생각해보면 되겠니?
보이십니까? 자, 집합 B가 A 더하기 B 더하기 6하고 8인데 자, 집합 B는 4와 6을 가져야 되죠. 그렇죠? 즉 얘가 4거나 A 플러스 2가 4거나 또는 B 플러스 2가 4가 되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A 플러스 2가 4가 되거나 또는 B 플러스 2가 4가 돼야 된다는 거지. 즉 A 플러스 2가 4라는 거는 A가 2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A가 2면은 B는 뭐다? A 플러스 B가 11이니까 B가 9가 돼야 되네. 또 만약에 B가 2가 된다라면은 A가 9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어떠한 경우나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곱은 어쨌든 2 곱하기 9 곱하기 4 곱하기 6이다. 첫 번째 경우나 두 번째 경우나 변함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4개의 수를 모두 곱해보면 432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되시겠죠?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가세요. 그 다음 23번 풀어보겠습니다. 23번은 뭐 복잡하게 적어놨지만 복잡하게 적어놓은 거에 비해서는 전혀 복잡하지 않은 쉬운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A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A교집합 B를 한번 해석해 봅시다. 어떤 원소 A가 A교집합 B의 원소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걸까요? 집합 A에 포함돼야 되니까 이 원소 A는 어떤 Fn 이런 모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Fn 적어보면요. 뭐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11 곱하기 n제곱 더하기 3n 플러스 3 이런 모양이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A가 B에도 포함되니까 소수, 즉 얘는 소수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A교집합 B에 만약에 어떤 A라는 원소가 들어간다면 FN과 같은 모양이고 이런 모양이 소수가 되어야 돼. 그러면 얘가 소수가 되기 위해서, 소수라는 건 뭡니까? A가 자기 자신만의 약수로 갖는 수란 말이지. 그래서 뭐 곱하기 뭐 이런 모양이잖아. 예를 들어 이게 2고 3, 뭐 이게 3이고 11, 뭐 이런 모양이면 소수가 아니지.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 감이 오시죠? 얘가 1이거나 또는 얘가 1이 돼야 되죠. 됩니까? 얘가 1이거나 또는 얘가 1이 돼야 돼. 그런데 얘는 1이 될 수 없다. 왜 될 수 없니? n은 뭐야? n은 자연수잖아. 그러면 자연수의 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3이 1이 될 수가 있니? 응? 얘는 3보다 큰 수잖아. n이 자연수므로. 그래서 얘는 1이 될 수 없고, 즉 앞에 있는 얘가 1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되죠.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11이 1 돼야 되니까 플러스 10 이퀄 0이고 인수분해 하면 n-2 곱하기 n-5가 0이 돼야 된다. 끝났잖아. 그래서 첫 번째 n이 2거나 또는 n이 5일 때, 그때 뭐다? 이 A라는 원소가 A교집합 B의 원소가 된다. 그럼 사실 끝났어. 교집합의 원소 이거 2개밖에 없다고 끝내도 되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끝까지. 그래서 이때 F2를 구해보면 얘는 1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3 하니까 어떤 소수였다는 거지? 13. n이 2면은 13이 A교집합 B의 원소였다라는 거지. 그리고 n이 5가 되는 경우에는 1 곱하기 5의 제곱 더하기 15 더하기 3이니까 어떤 43이라는 그러한 소수였다라는 거고, 결국에 A교집합 B가 뭐다? A교집합 B는 원소가 13이랑 43을 갖는 그러한 원소가 2개인 그런 집합이다 라는 거지. 뭐 어쨌든 답은 2가 된다. 뭐 집합다는 문제 뭐 크게 어렵지 않고 풀만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입니다.
25번은 복잡하게 보이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은 문제라는 거. 일단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하고 B가 가나다 조건에 만족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가조건 나조건은 별거 없는데 다조건 한번 봅시다. 스몰 a가 집합 a의 원소이면 2분의 a 플러스 1이 b에 속하거나 또는 2분의 a 플러스 1이 b의 원소이다. 좀 귀찮지만 이거는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부터 차근차근 다 해보겠습니다. 만약 1이 집합 a의 원소였다면은 2분의 a 플러스 1이니까 1이 b의 원소이거나 또는 2분의 9가 b의 원소이단데 이 뒤에 거는 말이 안 되죠. 맞죠? 얘는 안 되죠. 집합 b에는 자연수만 들어가니까. 그래서 1이 a의 원소였다면 1은 반드시 b에도 포함된다. 그 다음 만약에 2가 a였다라면은 이번에는 2분의 3이 b에 포함되거나 근데 앞에가 이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지. 또는 5가 b의 원소이다. 그래서 앞에 거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2가 a에 포함되면 5는 반드시 b에 포함돼야 된다는 거고 이거를 8까지 차근차근 적어보세요. 3이 a의 원소인다면은 이번에 앞에가 되죠. 2가 b의 원소이다. 귀찮아도 8까지 해야 돼요. 4가 a의 원소였다면 이번엔 뒤에가 돼서 6이 b의 원소이고 5가 a의 원소였다면 3이 b의 원소고 제가 천천히 적을게요. 즉 다조건을 적으면 이거야. 다조건을 풀어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를 만족하되 B에 대한 A의 차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아라 라는 문제죠. 그래서 먼저 최대값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그래서 가나다 조건을 만족하면서 최대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여기 집합 A, 집합 B. 그래서 먼저 A 합 집합 B의 원소는 5개가 돼야 되고 A에 대한 B의 차집합 원소 2개. 자, 문제에서 B에 대한 A의 차집합 그즉 이 영역에 자 최대값을 구하라 했잖아. 이 영역에 속하는 원소의 합의 최대값. 그러면 최대값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B에 대한 A의 차집합 영역에 최대한 많은 원소를 집어넣고 그치? 최대한 많은 원소를 집어넣고 최대한 큰 수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여기에 최대한 많은 원소를 집어넣고 최대한 큰 수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A에 대한 B의 차집합 여기 영역에는 반드시 원소 2개를 집어넣어야 되지. 그러면 감 오십니까? 여기에 원소 2개 집어넣고 합집합에 5개 넣어야 되니까 여기에 원소 3개를 집어넣되 가장 큰 3개를 집어넣어라 라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그래가지고 최대한 큰 원소를 집어넣기 위해서 일단 A에 대한 B의 차집합 여기에 원소 2개를 반드시 넣어야 되니까 넣을 텐데 다 조건이 걸린다라는 거지. 여기 A에 어떤 원소를 집어넣으면 반드시 B에 이러한 원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최대한 큰 수를 집어넣기 위해 봤더니 여기 따라가면 되죠. 그래서 먼저 6 넣고 여기 7 넣고 그 다음 2 넣고 5 넣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원소 하나를 더 넣되 가장 큰 수인 8을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막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정지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B에 8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A에 8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죠. 이제 명제를 배웠다면 이해가 될 텐데 2를 A에 집어넣으면 반드시 5가 B에 들어가야 돼. 근데 그 여기 성립하는 게 아니야. 2가 뭐 8을 여기 넣었다고 해서 A에 8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즉 6을 A에 집어넣으면 7이 반드시 B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7의 b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여기에 6이 올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역은 성립 안 한다 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뭐 어쨌든 최대값은 얼마다? 20. 최대값은 20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최소값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소값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소값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b에 대한 a 차집합 영역, 여기에 수를 최소한으로 집어넣고 가장 작은 수를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다 조건을 만족하게 해야 되니까 뭐 1을 집어넣고 싶지만 1을 a에 넣으면 반드시 1이 b에 1은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3부터 집어넣어야 되겠네. 3이 a에 포함되면 2가 b에 들어가야 되죠. 여기. 그 다음 4를 집어넣기 위해서 이거 쓰면 되겠네. 7을 a에 집어넣으면 4가 여기 들어가고 그럼 끝났잖아. 여기 1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1이나 여기 8 있어도 되고 여기는 교집합엔 아무거나 있어도 상관없죠. 맞나요? 1이 a에 들어가면은 1이 b에 들어가서 어쨌든 다 조건 만족하고 가 조건 만족하고 나 조건 모두 만족하면서 가장 작게 만든 거죠.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6. 그러므로 m 더하기 n의 값은 26이 된다라는 거죠. 이 문제를 푸는데 뭐 특별한 공식이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센스껏 문제를 잘 풀어주시면 되는데 나중에 명제를 좀 깊이 있게 공부한다라면은 이 부분의 이해가 좀 더 쉽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가지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26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6번은 기역, 니은, 디귿을 좀 다 따져야 되는 문제인데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보통 이런 선다형 문제는 기역은 쉽고 디귿이 좀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기역, 니은을 풀어야 디귿을 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 많은데 일단 보면은 18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집합 A는 K의 양의 약수, K가 뭔지 모르겠지만 K의 양의 약수들의 집합이고 집합 B는 2, 5, 6이고 그리고 A요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그래서 기역부터 보세요. 기역 A교 집합 B가 2하고 5를 갖는다면 K는 10이다. 어떻습니까? 자, 2하고 5가 A교 집합 B의 원소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기역에서 일단 2하고 5가 A교 집합 B의 원소이므로 당연히 A의 원소죠. 그럼 집합 A의 원소라는 건 뭐야? 그대로 해석해봐. 2하고 5가 A의 원소이다. 즉 2는 K의 양의 약수고 5가 A의 원소라는 거는 5는 K의 양의 약수라는 거야. 그래서 2하고 5가 A에 포함된다라는 거는 2와 5는 뭐다? K의 양의 약수라는 거지. 양 생략하고 적을게요. 그냥 다 양의 양수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거꾸로 2하고 5가 K 약수였다면 K의 입장에서는 뭐다? K는 2와 5의 뭐다? 2와 5의 그렇죠. 배수죠. 거꾸로는 배수가 되죠. 그러면 2하고 5의 공배수겠죠. K는 뭐다? 10의 배수가 되죠.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K는 10의 배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K는 뭐가 될 수 있나? 10 또는 20, 30 뭐 이런 수가 돼야 되겠죠. K가 10의 배수이니까. 그런데 문제 잘 읽어보세요. K는 18 이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럼 뒤에 애들 20, 30 뭐 이런 수는 안 되겠죠. K는 10이구나. 기억 뭐다? 맞다. 이제 감이 좀 오십니까? 니은도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차근차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니은도 기억과 똑같은 방법으로 할게요. 5하고 6이 집합 A의 원소라면은 땡땡땡 위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다 보면은 K는 뭐의 배수? 5와 6의 공배수겠죠. 즉 30의 배수가 돼야 된다. 그럼 틀리지 않았습니까? K가 30이거나 60이거나 뭐 이런 수가 돼야 되는데 K는 뭐 이하이다? 18 이하여다. 18 이하다. 그러므로 니은은 안 된다. 니은은 틀렸다.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보통 어렵죠. 그래서 디귿이 보통 어려운데, 근데 문제 풀다가 디귿을 도저히 모르겠다. 이 선다형 풀다가 디귿을 도저히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디귿은 맞는 걸로 찍으세요. 디귿이 보통 맞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선다형 모의고사 치다 보면은 디귿을 도저히 모르겠다 하면은 디귿은 맞는 걸로 찍으시면 되고요. 일단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에서 디귿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디귿 살펴보면요. A에 대한 B의 차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 홀수가 되는 K의 값의 합은 28이다. 와, K는 18이하의 자연수인데 1부터 18 다 보아라 이런 말 아닙니다.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다.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집합 B가 2, 5, 6이죠. 그러면 A 교집합 B가 될 수 있는 후보가 뭡니까? A 교집합 B가 될 수 있는 후보는 3개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A 교집합 B가 뭐가 되거나 2, 5가 되거나 A 교집합 B가 5, 6이 되거나 마지막으로 A 교집합 B가 2, 6이 되는 경우인데, 근데 뭐는 안 된다? 이 중에서 안 되는 경우가 뭐죠?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괜히 한 게 아니죠. 2, 5. 이 경우는 K가 10이죠. A 교집합 B가 2하고 5이면 K가 10이다. 이거 괜히 한 거 아니야. 이 경우에는 K는 10. 그런데 A 교집합 B는 5, 6이 되는 K가 존재하지 않았잖아. 니은이 틀린 말이었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이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제 두 번째 경우 A 교집합 B가 2, 6이 되는 경우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야. 즉 첫 번째 경우 이 경우와 이 경우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A 교집합 B가 만약 2, 6이었다면 기억을 했던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K는 뭐와 2와 6의 배수지. 그러면 2와 6의 최소 공배수는 뭐죠? 6이니까 K는 뭐 6의 배수. 그럼 될 수 있는 K는 뭡니까? K는 6, 12, 18, 24부터는 안 되죠? 총 3개. 그래서 뭐만 따져보면 됩니까? K가 12일 때, 6일 때, 12일 때, 18일 때 총 4가지 경우에 대해서 따져보면은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좀 귀찮지만 이 4가지 정도는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저는 한 2-3가지만 해줄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K가 10이면 집합 A가 뭐가 됩니까? 집합 A는 10의 양의 약수들을 모아온 거죠. 집합 A가 1, 2, 5, 10이고요. A에 대한 B의 차집합 뭡니까?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1 그리고 10 이렇게 되겠죠. 그럼 1 더하기 10은 11 홀수죠. 그래서 K가 10일 때는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K가 뭐 차근차근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 6일 때 한번 해보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집합 A는 다 해준 건데 1, 2, 3, 6이 되고요. 그 다음 A에 대한 1, 2, 3이죠. 다 더하면 짝수니까 이 경우는 안 되죠. 그 다음 K가 12일 때 한번 해보시고요. 같은 방법으로 해보시면 아마 안 되실 거예요. 이 경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K가 18일 때 한번 해보시면은 집합 A가 뭐가 됩니까? 18의 양의 약수이니까 1, 2, 3, 6, 9, 18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1, 3, 9, 18인데 다 더하면은 20, 31입니까? 31이어가지고 홀수 되죠? 그래서 이 경우 되네. 그래서 K가 18일 때 되고 K가 10일 때 되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다? 10 더하기 18 하면 28이 되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